자, 간쓸게 31쪽 볼게요. 간쓸게 31쪽이 오늘 수특 312쪽이랑 연결시킬 거야. 간쓸게 31쪽에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옹고집전이 나왔죠? 그죠? 옹고집전과 연결돼서 수특 312쪽을 연결해 줘 볼 거다. 그러면 수특 320조에 먼저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부터 해볼게요. 자, 신경준이 썼고요. 신경준이 썼고 이름 없는 꽃입니다. 이름 없는 꽃 해볼게요. 신경준 하니까 되게 멋져 보이는데 요즘 사람 같은데요. 아니에요. 18세기 사람입니다. 18세기 실학가입니다. 실학가야. 18세기 사람입니다. 신경준 하니까 요즘 사람 같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한글로 좀 써 있는데요. 사실은 얘는 뭐냐면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수필이야. 근데 한문을 한글로 좀 바꿔놓은 셈이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수필이니까 그러면 깨달음이라든가 새로운 인식 이게 중요한 거죠. 수필이니까. 수필은 뭐가 포인트라고 했어?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뭐가 포인트야? 수필은. 자, 이놈은 수필이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할 거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 당연히 깨달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훈이 제시되겠죠? 교훈.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새로운 인식이 제시될 거야. 그럼 얘는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도대체 뭘 깨달았는데, 뭔 교훈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가졌는데 이거죠. 근데 수필은 대다수는 뭐야? 이 개인적인 체험은 어디 나온다? 제목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꽃을 보고 뭔 깨달음을 얻었을 거야. 이름 없는 꽃을 보고 우리에게 뭔 교훈을 주고 싶을 거야. 또는 이름 없는 꽃을 보고 어떤 새로운 인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시면 됩니다. 됐죠? 수특으로 보셔야 돼요. 간슬게 보시면 안 돼요. 나영양. 괜찮아. 나연인 줄 알 거야. 우리 나연이 뭐하고 있지? 열심히 뛰고 있나? 자, 그러면 자, 우리 수특 312쪽에 나온 게 전문입니다. 전문이야. 다 전문인데, 우리가 그 전에 이거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자, 첫 줄에 보시면 순원의 꽃 중에 이렇게 났습니다. 순원은 얘가 순창에서 살았답니다. 순창에 있는, 동산인가 보죠. 정원인가 보고요. 나는 뭘 볼 거냐면 전체 내용을 볼게요. 전체. 자, 순원에 이름 없는 꽃이 유독 많더라고요. 이름 없는 꽃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많아요. 이렇게 많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 이름 없는 꽃이 많다 이렇게 하자. 많다? 유독 많다 이렇게 할게요. 유독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꽃이 많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름이 꼭 필요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꼭 필요할까? 여기에서 고민이 출발합니다. 순원 이름 없는 꽃이 유독 많은데 다 아름다운 거야. 내 생각은 뭐냐면 아름다우면 됐지 굳이 그 이름을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또 새로운 깨달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가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종의 형식이라도 좋아요.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실질적인 게 중요해요. 명분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다로 실질이 아니면 본질이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꽃을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건 꽃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꽃의 이름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그러니까 명분, 이런 형식, 이런 걸 나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건 꽃을 좋아하는 거지 꽃의 이름이 좋은 게 아니잖아. 꽃 자체가 좋아 죽겠어요. 그렇듯이 음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내가 그 음식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내가 음식의 이름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또 요번엔 옷.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내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옷 자체를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생선도 마찬가지야. 굳이 나는 생선회를 먹었는데 그 생선이 맛있었으면 됐지 생선의 이름이 뭐예요? 라니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명분보다는 또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거, 본질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름은 필요 없다지. 내 생각은 이름이 필요 없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름은 네가 좋아하고 싫어하기 전에 내가 꽃을 해바라기를 좋아했다고 칠게요. 근데 난 해바라기 이름을 몰라요. 하지만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원래 있는데 네가 멍청해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모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 생각이 뭐냐면 이름이 없는 것도 내가 모르는 것도 없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필요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없는 게 아니냐, 내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 누구 나오냐면 구런이 나옵니다. 구런. 자, 구런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구런과 어부의 서로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당을 지어서 존경의 모습을 표하는데 구런도 사당을 지어서 존경하고요. 이름이 없는 하나의 어부 있거든요. 얘도 존경해서 사당을 지어서 존경의 심을 표현한대요. 둘 다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근데 얘는 유명한 애고 얘는 유명하지 않아서 이름이 없어요. 얘도 존경하고 얘도 존경하잖아. 그러니까 이름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구런은 아름다운 이름이 전해져요. 아름다운 이름이 전해집니다. 얘는.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요.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런도 되게 좋아하고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그와 대화를 했던 어부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둘 다 사당에 모십니다. 얘를 둘 다 사당에 모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얘는 어부가 존경하는 이유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어부의 행적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거잖아. 우리는 어부의 이름을 존중했던 것이 아니라 어부의 행적을 존중했던 거야. 행적을. 그러니까 걔의 모습을 존중한 거지 이름을 존중한 게 아니잖아. 이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어도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또 없던 걸 굳이 만들려고도 할 필요도 없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름은 꼭 필요한 건 아니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름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할 건 구런과 어부의 고사를 좀 하나 체크해야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런과 어부 고사 요거를 하나 체크해야겠어. 구런하고 어부가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 그 대화로 인해서 구런을 존경하게 되고요. 후세 사람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어부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당에 다 모실 거거든요. 그 대화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면, 자, 어부가 평상시처럼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런이라는 애가 얘는 일종의 선비죠. 근데 얘가 갑자기 이 바닷가의 근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강가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강가에 왜 왔어? 강가에 온 이유를 물어봐요. 당신 강가에 왜 있죠? 당신 같은 선비가 있을 곳이 아닌데 라고 해요. 그랬더니 구런이 어부에게 나는 여기 왜 왔냐면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탁한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중국은요, 속세가 너무 혼탁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이익만 쫓고 아주 더러운 인간들 많았다고. 하지만 나는 어때? 나는 대단히 착하고요. 아주 멋진 놈이거든요. 나는 뭐 하냐면 맑음을 취한다 그랬구나. 나는 오직 맑음을 취하는 사람이다. 맑음을 취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혼탁한 세상이니까 나와 어울리지 않아서 나는 여기 강가로 왔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구런은 존경의 대상인 거야. 황제의 말을 거역하고 황제 너 잘못했어 새끼야. 나는 너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자연으로 떠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구런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부가 거기다 대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이제 거의 구론에게 거의 맞짱입니다. 구론에게. 아니 그럼 너는 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냐?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봐요. 성훈이 수특 있냐? 없지? 딱 표정이 없다. 도영 없지? 수특 없지? 그렇지, 딱 없다. 이것들은 그 파일은 다 어디다 버리고. 자, 간쓸게 12쪽을 31쪽을 하면서 연결할 거야. 자, 너는 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구론이 다시 얘기합니다. 속세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그래서 못하겠대요. 자, 속세라는 곳은 아까 혼탁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곳은 뭐가 있냐면 먼지가 너무 잔뜩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혼탁하다고요.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아까 맑음을 취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구론 나는 맑음을 취하죠. 그래서 나는 깨끗해요. 결백합니다. 깨끗해요. 그러니 나와 어울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론 참 멋지게 얘기하네. 그러면 어부가 존경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네. 지금까지 이야기에서는요. 근데 어부가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존경받는 얘기가 나오겠지. 어부가 구론에 대고 얘기합니다. 자, 물이 맑다 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맑음만 존재하는 거죠. 혼탁하지 않다면 이런 거야. 물이 맑으면 뭐 하면 되는 거냐면 갓끈을 씻으면 돼요. 이렇게 하자. 이러면 갓끈을 씻고. 자, 물이 혼탁합니다. 물이 혼탁하면 뭐 하면 되냐? 갓끈을 닦을 수는 없으니까 발을 닦으면 됩니다. 발을 씻으면 되는 거야. 즉 얘가 얘기하는 건 혼탁한 사회면 갓끈을 씻고, 맑으면 물이 혼탁하면 발을 씻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우니까 나랑 맞지 않아?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현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유연하게 대처하는 삶을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 잘못하는 거야 하면서 구론에게 어떤 일침을 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사를 보면서 구론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한마디 지지 않고 얘기했던 어부의 삶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구론과 어부를 모두 다 사당에다 모시는 겁니다. 어부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어부의 이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부의 그 당당한 모습, 그걸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름은 필요 없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얘 얘기는 그때 어부의 이름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부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건 그 이름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행적이 중요했으니까 전하지 않는 거였다.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였나 봐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요거 슬쩍 하고 요거의 반대 작품도 한번 해볼 겁니다. 짧으니까 슬쩍 한번 볼게요. 같이. 책 312쪽입니다. 실전학습 2회. 자, 필요한 사람 여기 또 있고 몇 개 좀 남았어? 왜 그래? 네, 또 왜 그래? 순환의 꽃 중에 이름 없는 꽃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무명초라도 해도 되고요. 있어? 있어? 많습니다.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사람이 그 이름을 붙입니다. 맞겠죠?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거겠지? 꽃이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습니까?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네. 나는 꼭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 사람이 사물을 대하며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이름에 세모 칠게요. 이름. 그럼 좋아하는 건 이름 너머 동그라미.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음식 동그라미. 어찌 음식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습니까? 음식 이름 세모. 이런 식이네. 사람이 옷을 좋아하지만 옷 동그라미. 옷의 이름 때문이겠습니까? 옷의 이름 세모. 여기에 만난 회와 구이가 있으니 그저 먹어보기만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회와 구이 동그라미.
먹어 배가 부르면 그뿐 무슨 생선의 살인지 모른다 하여 무슨 생선 이것지 세모겠죠?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지, 그지? 여기 가벼운 가죽옷이 있으니 입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가죽옷을 좋아해. 그럼 가죽옷 동그라미. 근데 입어보고 따뜻하면 그뿐이지 무슨 짐승의 가죽인지 모른다 하여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무슨 짐승의 가죽이 세모겠죠? 내게 꽃이 있는데 좋아할 만한 것이 구했다면 꽃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여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꽃의 이름 세모겠죠. 그럼 사례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하고 있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겠죠. 뭐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면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또 꼭 이름을 붙일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는 걸 구했으면 끝이지. 굳이 뭘 그 이름을 정해. 이름을 가리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이름은 가리고자 할 때 너와 나 차별, 구분 이렇게 할 때 그 가린다. 그럴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분별할 때, 차별하고 할 때, 차이를 나눌 때 필요한 거래요. 가리고자 한다면 이름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리고자 한다면 이름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없을 수 없다니까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형체를 가지고 본다면 긴 것, 짧은 것, 큰 것, 작은 것 이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름인 거야. 왜냐면 차이를 구분하는 게 대상을 구별하는 게 이름을 준 다음에 긴 것, 짧은 것도 대상에 구별이 가죠. 그럼 이것도 이름인 거야. 그 다음에 색깔로 본다면 푸른 것, 누른 것, 붉은 것, 흰 것 이것도 대상의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이름이겠지. 땅을 가지고 본다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도 이름이죠. 가까이 있으면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역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저기라 하는데 그것도 이름입니다. 이름이 없어서 무명이라 한다면 무명도 역시 이름인 것입니다. 차이죠. 어떤 건 이름이 있고 어떤 건 무명이야. 그럼 이름이 있는 것과 무명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름이 있는 거지. 어찌 다시 이름을 지어다 붙여서 아름답게 치장할 필요 있습니까? 그럼 이름은 한낱 장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불필요한 거야. 장식인 거야. 예전에 초나라에 어부가 있었는데 초나라 사람이 그를 사랑하여 사당을 짓고 대북 구런과 함께 배항했다고 합니다. 모셨다는 하네. 어부의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부의 이름이 없죠. 모른단 말이야. 오호? 대북 구런은 초사르죠. 초사는 대북 구런에 말씀하고요. 구런의 제자들의 글을 모아놓은 거래요. 몰라도 돼. 초사를 지어 스스로 제 이름을 찬양하여 정칙이니 영균이니 했답니다. 정칙이라는 건 뭐냐면 바르고 곧다 이런 얘기네. 바르고 곧다. 영균이니까 신령스럽고 균등하네. 그죠? 근데 얘 이름은 영균이라고 한 건 굴원 하니까 원이 동그랗잖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잖아. 그 굴원이라는 이름을 풀어서 영균이라고 했고요. 자기가 찬양해서. 그 다음에 얘의 굴원의 원래 이름은 굴평이었답니다. 굴평. 평등할 때 평. 그래서 정칙. 그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 이름을 막 풀어서 막 설명한 거야. 지네들끼리. 하였으니 이로써 대북 굴원의 이름을 정말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죠. 굴원이 아름다운 이름을 전해주고 있죠. 그죠? 그게 뭐였냐면 정칙이니 영균이니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부는 이름이 없고 단지 고기 잡는 사람이라고 어부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한 명칭입니다. 굴원에 비해서. 그런데도 대부 굴원의 이름과 나란하게 100대의 먼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어찌 그 이름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당에 모시는 것, 그 훌륭함을 측정하는 건 이름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름은 정말 아름답게 붙이는 것이 좋겠지만 천하게 붙여도 무방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해주어도 되고 천하게 해주어도 됩니다. 아름다워도 되고 천해도 된다면 꼭 아름다울 필요가 있겠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없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치장스러우니까 없는 게 낫잖아? 이런 거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야, 꽃은 인마 애초에 이름도 없었던 적이 없어. 원래 있어 인마. 근데 당신이 유독 모른다고 하여 이름이 없다 하면 되겠소. 이 얘기 뭐냐면
이름은 원래 있었는데 너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모르는 것과 없는 건 다른 거야, 이놈아. 그건 네가 모르는 거지. 없긴 뭘 없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없어서 없는 것도 없는 거고 몰라서 없는 것 역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것도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얘기네. 어부가 또한 평소에 이름은 없었던 건 아닐 겁니다. 어부가 초나라 사람이니 초나라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당당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100대에 걸쳐서 초나라 사람 어부라고 얘기했는데 누군가 하나는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도 초나라 사람들이 어부에 대해 그 좋아함이 이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좋아할 만한 것에 전하고, 그럼 좋아할 만한 것 그게 동그라미고 이름이 세모죠. 이름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정말 알고 있는데도 오히려 마음에 두지 않는데 하물며 모르는 것에 꼭 이름을 붙이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몰라도 되는 거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름은 좀 불필요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가보자. 우리 EBS는 신경준의 이름 없는 꽃이 나와서 이름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름이라는 건 특별하게 위력은 없고요. 거추장스러워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야. 구런과의 고사를 봤을 때 어부가 100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사당에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적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명분이 아니라 본질,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자, 우리가 나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반대 작품을 해보자. 반대는 뭐야? 이름이 위력이 없다의 반대니까 이름에 위력이 있는 거네요. 이름에 위력에 초점을 둘게요. 위력을 가진 거야. 이름에 위력을 가진 거.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것부터 좀 어려운 거 수필로 가볼게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시 중에서 있죠. 이름을 했을 때 위력이 발생하는 시, 우리가 다 아는 거 뭐 있어? 눈만 동그랗게 뜨면 어떻게 해? 우리가 다 아는 거.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무의미한 존재인데 내가 이름을 불렀더니 아름다운 꽃이 됐죠. 뭔데? 누구 거? 그렇죠. 김춘수의 꽃 같은 게 이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거는 대충 설명할게요. 상황은 이름의 위력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어요. 하나의 몸짓이라는 건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모르는 존재였어요. 여러분하고 저도요, 처음에는 모르는 존재입니다. 길에서 만나도 그냥 쌩까고 가는 거죠. 그죠? 그잖아. 여기 신호등 앞에 양쪽 끝에 서 있어요. 그럼 일일이 가서 물어봅니까? 당신은 누구시오? 물어보냐? 안 하잖아. 모르면 그냥 지나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안면이 트이니까 어떻게 해요? 신호등에서 그냥 지나기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싫어도 어떻게 해서 대충 눈이나 맞추고 갈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몸짓에 불과하던 건 무의미한 존재였는데 무의미한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주죠?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요. 즉 호명을 하죠.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하는 순간 뭐야? 당신은 나에게서 와서 뭐가 됐어? 의미로운 꽃이 되었죠. 요거는 뭐야? 의미로운 존재죠. 의미로운 존재가 됐네. 그렇다면 이놈은 이름을 부르는 위력이 있군요. 이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써? 무의미한 존재를 유의미한 존재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위력이 대단한 거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필을 배우고 있으니까 다른 수필에는 이게 없을까 찾아보자고요. 자, 요건 하나 찾았더니 여러분은 맞춰보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자, 이놈은 한 4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름의 위력을 설명하는 수필입니다. 수필이야. 자, 이름의 위력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한 4가지 정도 사례를 얘기하는 수필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죽은 아이 나이 세기 이런 말이잖아. 쓸데기 없는 거죠. 죽은 아이 나이 세는 건 뭐야? 철수가 살았다면 24살일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무의미하다라는 일종의 격언이잖아. 그런데 철수가 살았다면 할 때 그 철수를 외침으로 인해서 철수가 20살에 죽었다면 20년간의 생활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죠. 철수는 누구의 아들, 딸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지 이게 딱 떠오르잖아. 즉
자, 이름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야. 즉, 그 사람과의 추억을 영원하게 만든대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죽은 아이에 대한 추억을 영원하게 합니다. 영원하게. 즉, 이름이라 함은 추억을 영원하게 만든대요. 또는 뭐 바꿔서 꼭 죽은 아이가 아니어도 사람에 대한 기억을 영원하게 남기는 거죠. 아, 철수, 아, 걔, 아, 영희, 아, 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럼 이름의 위력은 대단한 거네. 두 번째. 자,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 신생아라는 것과, 그죠? 신생아라는 것과 이름을 주면, 갓 태어난 아이에서 이름을 하면 어떻게 했어? 이름을 부르면, 철수가 태어났네, 철수 영희의 아들, 뭐, 거식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개똥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아, 쟤는 어떤 아이, 이게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신생아 하면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드러나지만 걔는 무슨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영희 하면 아, 철수 거시기 딸 영희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서 걔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야. 철수와 영희의 딸이구나, 철수와 영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된대요. 다음 세 번째. 자, 옛날에 로마 황제가 전쟁을 했대요. 로마 황제가. 당연히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가장 힘이 셌겠죠. 그래서 조그만 나라인 마르코만인이 있대요. 마르코만이라는 나라가 있나 봐. 여기에 마르코만 사람들, 마르코만인. 근데 로마 황제가 이제 얘네 전쟁을 치러서 묵사발을 만들어야겠는데, 아, 뭐가 있냐면 사자가 있는 거야, 사자. 그래서 사자를 전쟁에 동원하라. 로마 황제가 지시합니다. 사자를 전쟁에 동원합니다. 동원하는 거야. 근데 사자라 함은 어떤 거야? 육식동물이죠. 사자한테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죽는 거죠. 1대1 어떻게? 뒤지는 거지 뭐, 그죠? 2대1 어쨌든 뒤지는 거 아니야. 우리 머릿속엔 딱 기억돼 있죠? 그런데 마르코만인들은 사자란 짐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주인님, 저기 이상하게 생긴 저 4발 달린 저거 뭐예요? 저게 뭐예요? 물어봅니다. 저 처음 보는 짐승이 뭐죠? 처음 보는 짐승이 뭐죠? 라고 마르코만인들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마르코만의 그 장수가 아, 저거 로마에서 키우는 개야. 저 로마에선 개가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로마에서 키우는 개야. 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싸웠답니다. 그래서 막 대등하게 싸웠대요.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자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못 덤비는 거죠. 사자가 오면 100명이 와도 못 가지. 다 도망갔지. 근데 아니 로마에서 키우는 강아지래요. 애완동물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막 가서 덤비는 거죠. 그죠? 이름이라는 건 이렇게 커다란 위력을 나타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또 병원 얘기도 한번 또 합니다. 병원. 내가 많이 아파요. 끙끙끙끙 아파요. 그죠? 아픈 상태에서 병원에 갑니다. 근데 아프니까 불안감은 있겠지. 그죠? 아, 나 무슨 병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의사가 병명을 진단합니다. 의사의 병명 진단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얘는 무슨 병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병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써요? 아, 그때는 어떻게 써? 불안감이 증폭되는 겁니다. 내가 암이야? 내가 뭐야? 내가 뭐야? 하는 순간 더욱더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야. 그전에는 아픈데 아픔 이러고 있는데 의사가 무슨 병이요? 이렇게 이름을 매기는 순간 불안감이 증폭된대요. 즉 이름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사람들에게 큰 위력을 나타내요 라는 작품이군요.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건 일단 김진섭이고요. 초성을 하면 이 정도? 만님. 이름과 관계된 거죠. 만명. 만명 왜 나와? 아니, 이름의 위력이니까, 이름의. 망명. 뭐라고? 망명.
망명? 망명이 나와. 아, 이름의 지금 위력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름을 사자라고 짓는 순간 사람들은 무서워. 명명? 뭐라고? 천학? 천하? 맞았다. 아니야, 뭘 맞아. 맞았으면 맞았다고 하죠.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나름대로.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망명천하. 천하야 아니라고 했잖아. 너는 이름에 대한 위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네요. 신경준 너는 이름이 위력이 없다고? 아, 나는 이름에 위력이 있거든. 그건 네 생각, 이건 내 생각.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한 내 생각. 맞힐 생각이 없구나, 효원이는. 그냥 얘기하든 말든 이따 써주면 쓰지 뭐이지? 그래서 명명철학입니다. 나는 어떻게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명명철학이었습니다. 명명철학. 자, 요놈 하나 또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수특의 8번 문제를 잠깐 한번 슬쩍 훑어볼게요. 아직 안 썼어? 자, 쓰고 8번 한번 갈게. 수특 언니 수특. 자, 수특의 8번 해볼게요. 보기를 중심으로 거기. 봉건적 사회 질서에서는 사물의 실질보다는 관념적인 명분을 내세워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도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요했대요. 아, 그러면 봉건 사회는 명분을 강요했어요. 이 말이네. 오호, 그래. 8번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수특의 8번 보기에서 뭘 얘기하는가 한번 볼게요. 힌트를 좀 얻어야 되니까. 아, 봉건사회입니다. 봉건사회는 뭐라고 했냐면 실질적인 것보다 사물의 실질보다는 뭐 있어? 명분을 강요한다고 그랬죠. 이 봉건사회는 사물의 실질보다는 뭐냐면 뭘 강요했다 했지? 관념적인 명분을 강요했다고 했구나. 명분을 강요한답니다. 봉건사회에서는요. 자, 그래, 알겠어. 명분에서 명은 이름이고요. 부는 처지래요. 그러니까 명은 이건 이름이고 그 다음 얘는 처지네. 네 이름에 맞는 처지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 보지? 자, 결국 명분이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합니다. 아하, 명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명분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요거는 자신의 처지에 맞는 도리래요. 그럼 네가 만약에 사대부면 사대부의 처지에 맞는 도리를 하시고요. 당신이 어부시면요. 어부에 맞는 도리를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어부인데 갑자기 왕이 되고 싶어요. 훌륭한 신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부는 물고기 많이 잡을래요.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고전 문학 작품에는 이러한 명분을 주제로 다룬 작품이 여럿 있는데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가와 그렇지 가에서는 신경님의 이름 없는 꽃에서는 명분과 그 다음에 실질을 다루고 있죠. 그죠? 근데 얘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 중요하죠. 꽃 자체가 좋은 거지 꽃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줬던 거였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옹고집이라는 인물이 겪는 고초를 그리는 게 나랍니다. 그러니까 옹고집전에 대한 설명을 해줬네. 옹고집전은 뭐야? 명분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름 없는 꽃, 그러니까 가죠. 가 같은 경우는 이름 없는 꽃이죠. 이름 없는 꽃이라는 작품에서는 여기서는
바로 실질과 명분을 다뤘죠. 실질과 명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처리했어요. 실질적인 뜻이 중요한 거고 명분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뭐였냐면 나는 꽃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꽃의 이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구런과 그 다음에 어부의 그 고사가 있었는데 어부의 그 행적이 좋은 거지 어부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썼던 게 가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나작품을 얘기합니다. 나작품은 뭐였냐면 옹고집전이래요. 옹고집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냐면 처지, 도리, 그죠? 자신이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것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았대요. 행하지 않은 것을 표현했대요. 그러면 도대체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았대요. 그게 뭔지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도대체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뭐냐? 1번 노모, 할머니, 엄마가 있는데 엄마를 찬방에 재우고 지는 뜨뜻한 방에 잡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뭐 한 거야? 노모를 배려하지 않았군요. 그죠? 노모를 돌보지 않아요. 노모를 돌보지 않아요. 즉 마땅히 인간으로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해야 되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그 효가 중요했나 봐. 효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스님이 시주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 자식이 어떻게 했냐면 똥을 퍼서 줬습니다. 그러면 뭐야? 스님을 모욕을 했네요. 그죠? 스님의 모욕을 줬어요. 스님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 작품을 썼은 옹고집전을 썼을 당시에는 불교를 대단히 숭상했었던 건가 봐. 근데 거기다 대고 스님을 못되게 굴었어? 나쁜 놈의 새끼 이런 거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스님을 못되게 하는 거 이걸 뭐냐면 스님을 학대하죠. 그래서 이걸 학승 모티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을 학대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자 1번 이제 옹고집전을 한번 해볼게요. 옹고집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라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여러분이 또 예상을 거의 뭐 빗나가죠. 자 전체는 가볍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도승이 있고요. 일종의 초월적인 그런 존재겠죠. 그죠? 도승이 있고 그 다음에 시롱, 참홍 다 좋습니다. 시롱과 허옹이라고 할게요. 참홍, 허옹 다 좋아요. 시롱과 허옹이 있는데 이 시롱이라는 애가 원래 나쁜 놈입니다. 얘가 나쁜 놈이야. 왜 나쁜 놈이냐면 아까도 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노모를 모시지 않았죠? 1번 노모를 모시지 않아요. 모시지 않아. 즉 불효했습니다. 불효했고요. 두 번째는 스님을 학대했습니다. 스님을 학대했군요. 그래서 도승이 이놈의 새끼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 얘를 처벌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얘를 처벌하고자 합니다. 혼 좀 내줄까? 그럼 혼 좀 내주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짜를 제작하는 겁니다. 허옹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요. 얘를 허옹을 제작해서 쟤를 혼내주는 거야. 그래서 허옹이 어떻게 써요? 이 시롱과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싸워요. 네, 차별을 주니까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래서 이 재판도 가보죠. 재판도 가봐서 물어봅니다. 재판 과정에서 뭘 하냐면 이제 뭐지? 재판을 하니까 너 누구한테 재판 가지 이놈 새끼가? 얘는 누구한테 가지? 원님한테 가는구나. 자,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가요. 그래서 원님은 뭐 하냐면 재판 과정에서 얘가 이쪽에 송사를 걸죠. 송사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님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뭐 할 거냐면 세간살이를 나열해라. 세간살이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럼 시롱이라는 애는 어떻게 써요? 그냥 안에 못 살게 굴면서 아주 옹졸하고 인색한 놈입니다. 돈 쓰는 걸 아까워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간살이를 잘 몰라요.
왜냐면 아내가 알아서 다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허웅은 다 알아요. 어디서 뭐 땅이 얼마 어디서 뭐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써? 얘가 진짜로 보이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면 질문이 이거 같냐? 당시에 바로 뭐냐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었나 봐.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고 싶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상의 내역을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너로부터 위로 4명 얘기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상이 누구누구인지 알아버려요. 그죠? 조상 또는 가문. 를 이야기하라. 이야기하기입니다. 그랬더니 실혼 같은 경우는 잘 얘기 못합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있긴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막 이래요. 근데 허웅은 장인의, 장모의 이렇게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원님은 어떻게 써요? 당연히 어떻게 써? 이쪽에 승소를 외치겠죠. 그래서 내쫓고 후드러 팬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겠까? 바로 물질적 가치가 중시하고요. 가문의 전통도 중시했나 봐.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나 보죠. 그래서 실홍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도승한테 찾아갑니다. 누군가 얘기해. 도승한테 가면 뭐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거야? 가요. 도승이 얘기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왜 노무를 모시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혼쭐을 내줘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해서 군장을 몇 대를 막 후드러 팹니다. 그러고 나서 때리고 뜸 발라주고 뜸에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때리고 치료해주고 해요. 그래서 아프긴 했는데 상처는 없어요. 다 나았어요. 일종의 이거는 처벌하고 나서 뭐 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 조언한다? 개과천선의 기회를 준 거야. 그래서 실홍은 개과천선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전체 얘기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옹고집전을 다 알고 있기도 하겠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한 것 같아 이거? 어디서 했어요? 자, 얘는 근원설화가 있어요. 이 근원설화가 발전을 해서 바로 고전소설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그 근원설화가 뭔데? 이거 뭔데? 쥐? 쥐? 뭐야 이거? 자, 요게 뭐냐면 장자못 설화입니다. 장자못 설화. 우리 수특에 실렸어요. 수특에 뭐 실렸지? 어머, 이거 왜 뭐하는 짓이니까? 이 장자못 설화가 수특에 실렸던 그렇지, 용소와 며느리바입니다. 용소와 며느리바이가 실렸지. 왜? 설렌다고? 뭐가 설레? 또 채령이가 또 머리 만져주니까 설레는구나. 여기 있지 짝퉁은 뭐야? 없지. 그래도 없지 채령. 자, 그 다음에 그럼 용수와 며느리 바위가 나왔다니 요 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 용수와 며느리 바위. 자, 요것도 우리가 배운 지가 또 꽤 됐구나.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체크는 해야죠. 용수와 며느리 바위, 얘를 체크해 봐야겠다. 용소의 소의 소는 뭐지? 소? 그 소냐? 작은 소? 무슨 작은 소야? 연못소자입니다. 연못소자야. 그래서 얘가 장제 집이 없어지면서 연못이 되잖아.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웃기려고 하는 거야? 자, 전체 내용은 원래는 장자죠. 부자. 근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그때 옮겨 쓰다 보니까 장제 첨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나도 그냥 장제라고 쓸게요. 장제는 세속적 존재입니다. 얘는 세속적인 존재네. 그 다음에 얘는 되게 인색하고 옹졸한 놈이니까 세모 땅 칠 거야.
얘가 이제 도승이 딱 옵니다. 근데 도승은 왜 왔냐면 일부러 옵니다. 일부러 와. 얘는 초월적 존재겠죠? 초월적 존재야. 장제첨지가 너무 인색하다고 하니까 이놈 한번 실험 좀 한번 하고 혼 좀 내줘야겠다. 최종 확인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도승이 이제 시주를 합니다. 장제첨지 도와주쇼, 시주하쇼 라고 해요. 이건 일부러 온 겁니다. 진짜 뭘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시주를 정합니다. 자, 그랬더니 장제첨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놈의 스님들은 불농불상하고 일도 하지 않고 야인 사기꾼들아 무의도식하는 놈아 그냥 똥이나 먹어라. 그래서 어떻게 써? 바랑, 그죠?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뒤에 매는 거, 색 같은 거, 바랑에다 똥을 집어넣죠? 그죠? 이건 일종의 모욕을 주는 거죠. 스님에게 모욕을 줬지요. 근데 스님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알았어요. 일부러 얘가 이런 놈이라는 거 확인했죠. 근데 밖에서 누가 봐요? 며느리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 도승 우리 시아버지는 원래 저지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쌀을 줄게요 해서 그 똥 넣었던 그 바구니에다 어떻게 해서 쌀을 집어넣죠. 이건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선 선행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똥이 있는 곳에다가 쌀을 집어넣었으니까 선행을 해요. 그래서 도승이 너 좀 괜찮은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재앙을 경고합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재앙이 닥치니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재앙을 경고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금기를 알리죠. 뒤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해요. 금기를 제시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가 일단 중요한 거 3개를 챙겨서 어떻게 해서 막 도망가죠. 근데 뒤에서 우르릉 쾅쾅 소리 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다 보죠. 며느리는 초월적 존재도 아니고 얘처럼 세속적인 존재도 아니야. 중간에 껴있는 중간자적 존재입니다. 중간자적 존재야. 그런데 며느리는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좀 괜찮은 애구나. 그죠? 동글동글이겠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는 뭘 했어? 금기를 위반했죠? 금기를 어겨서 뒤를 봅니다. 그런데 금기를 어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죄가 아니죠. 뭐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죄를 졌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놀람 또는 인간의 호기심이죠. 근원적인 호기심. 왠지 궁금해요. 그죠? 그러니까 뒤를 쳐다본 거야. 오호,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금기를 어겨서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며느리 바위가 되는 거죠. 며느리 바위가 되는 거고, 장제첨지는 도승이 어떻게 해서 도승을 모욕했기 때문에 얘를 혼쭐 내주죠. 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장제첨지가 뭐가 돼요? 얘를 징벌하죠. 징벌해요. 그래서 뭐가 되지? 용소가 되는 거죠. 용소. 그러면 여기 있는 용소와 요 며느리 바위, 얘가 뭐야? 증거물이구나. 증거물이 있다라는 건 설화, 신화, 전설, 민단 중에 뭐에 해당돼? 전설. 그렇죠. 전설이겠죠. 자, 설화에는 3가지야. 신화, 그죠? 국가, 이런 얘기하는 거, 국가 건국. 그 다음에 전설, 그 다음에 3번째 흥미위주인 민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거물이 존재하는 건 뭐다? 바로 전설에 해당되는 거구나. 오케이. 이런 근원설화가 있고 그 뒤에 어떻게 써? 얘가 옹고집전이 되는 거야. 옹고집전이 되는 거구나. 그럼 지금 옹고집전과 좀 비슷하죠? 그죠? 도승에게 시롱이 어떻게 했어요? 처벌했고요. 똑같죠? 그죠? 비슷하게 이야기가 들어온다. 아싸. 이 종은 뭐지? 자, 쉬는 시간? 애들 다 들어가고 쉬는 시간 가는 게 더 좋잖아? 자, 여기 조금만 더 해볼게. 조금, 5분만 더. 지랄하지 마. 5분만 더 할게. 자, 여기에 초점을 좀 가질게요. 여기에. 자, 여기는 우리가 금기를 어기는 거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호기심, 그 다음에 놀라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아, 이거는 뭐야? 인간의 어떤 걸까요? 본질적인 한계겠죠? 그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본질적 한계입니다. 아하, 인간의 본질적 한계와 연관되는 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놈은 점검해 봐야겠죠? 이거 기억나요? 네. 자, 그러면 진짜 나는지 한번 보자. 믿지는 않아요. 상황을 한번 할 테니까 자기 기억을 떠올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자, 내가 열심히 노래를 합니다. 릴랄랄랄라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해서 이 노래가 세상 저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차단 못 갑니다. 뭐 때문에? 구름 때문에. 그러니까 구름이 내 노래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니까 구름은 부정인 거네. 아, 구름 노래로는 못 가겠구나. 그럼 말을 타고 가자. 이리야! 뜨그득뜨그득 이리야! 달립니다. 근데 이 말도 한도 끝도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 딱 막히냐면 말은 육지에서 다니는 거지 바다에선 못 가잖아. 그래서 얘는 또 어디서 멈추냐면 바닷가에서 멈춥니다. 왜? 왜 깜짝이야. 바닷가에서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구름 때문에 되돌아옴. 바닷가에서 다시 뭐 더 이상 못 가고 멈추네. 좌절을 한 거야. 뭔가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세상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밥맛이 없다고요. 입맛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맛을 잃었다는 건 뭐야? 나의 극도의 좌절감을 표현한 말이겠죠? 좌절감, 슬픔의 정도가 커졌겠죠? 자, 요거는 좌절감의 정도가 커지고, 아이씨, 분필이 없어. 슬픔의 정도가 커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써요? 어떻게? 문 열어라, 이 꽃. 문 열어라, 꽃아. 이것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합니다. 문 열어라. 계속 도전하네. 인간이라 하면요, 이렇게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써?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군요. 이 시의 제목은 뭐죠? 그래서 이 시는 지금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아주 보편적으로 해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엄마가 임신한 상태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기가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나올 수가 없죠. 한 달 됐는데 나와라 하면 쑥싹 나오고 이러냐? 안 그러잖아. 그게 이거야.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타고 다니는 건 뭐냐면 엄마로서요, 자식이 태어나는 게 기쁨이잖아. 그 자식을 태어나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입맛을 잃었다는 건 일종의 입덧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 엄마는 자식이 태어나기를 계속 어떻게 써요? 나의 아픔이 커도 괜찮으니까 제발 문을 열고 나와라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야? 그 엄마가 썼잖아요. 그 누구 엄마 썼 그렇죠. 엄마가 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박혀것에 엄마. 제목을 모르겠네. 뭐야? 좀 효원아 얘기하려고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좀 봐. 아, 그래? 좋아, 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제목이 있어요. 괜히 꼬마 초성 얘기했죠? 더 혼란해졌죠? 꽃밭 띄어쓰기. 꽃밭이 들불? 등불? 뭔 소리야? 꽃밭이 등불?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꽃아. 아기 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있어요? 꽃밭이 독백? 그렇죠. 꽃밭의 독백입니다. 꽃밭의 독백. 자, 박혁것의 엄마의 짧은 이야기. 단장 짧은 이야기입니다. 박혁것의 엄마
시소 아니고? 소시? 아니에요. 소신 아니에요. 서산. 서사죠? 시소 아니고? 시소 아니고? 시소 아니고 소시 아니고. 시시. 시소 소소. 산소? 산소요? 너무 소중하지 않냐? 소소. 소소단장. 사소단장이었습니다. 사소단장. 사소는 박혁것의 엄마. 바보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거야 이거? 박혁거리 엄마. 아이 새끼야. 시인데 뭘 박혁것의 엄마 거야. 언제부터 박혁것애가 이렇게 이런 거 다 엄마가 다 글도 쓰고 했냐? 정. 황당하다 이씨. 서정주. 자,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이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 또는 본질적 한계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은요, 노래를 부른다 해서 저 멀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 한계 때문에. 말을 타고 간다고 해서 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군요. 그래? 근원적 한계가 있는데 계속 도전을 한다고요? 좋아. 그네 타고 나요. 뭐라고? 깃발. 하나만 얘기해. 깃발 누구 거야? 깃발 말고 분수.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분수. 분수할까요? 분수 누구 거야? 수학? 분수 누구 거야? 야, 그냥 하는 말이야. 수학이냐고. 김성주? 웃기고 앉았네, 이씨. 김춘수의 분수. 왜 이래, 이씨. 자, 요거는 지속적인 도전을 한다고요? 한번 해볼까? 자, 땅에 있습니다. 지상에 분수가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분수는 어떻게 써요? 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하늘이 이상세계야. 그죠? 분수가.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써? 하늘로 갑니다. 샤! 하늘로 가요! 엄마 떨어져요. 하늘로 가요! 떨어져요. 가요! 떨어져요. 하지만 또 도전, 또 떨어져, 또 도전. 그죠?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중립이요? 아, 그렇죠. 중력이죠. 중력. 그죠? 중력에서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요게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를 얘기하고요. 계속 인간은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만 쓴다라면 유치원에 뭐도 있어요? 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 깃발 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이따 내가 돌려볼 거야. 야, 씨, 깜짝이야. 와. 와. 이따 돌려볼 거야. 이거, 야. 깃발. 그렇죠. 깃발을 맞았는데, 오우, 씨, 깜짝이야. 엄청났네. 자, 그 다음에 서정주 것도 있어요. 향단아, 그대를 밀어라. 저 먼 하늘로. 이거 뭐야? 추천사. 뭐? 왜 하나씩 빗나가? 추천사. 그렇죠. 추천사. 바로 이게는 추천사였죠. 추천이 뭐냐면 그네죠. 그네의 노래입니다. 추천은 그네였습니다. 요거는 안 해도 되겠죠. 일단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연결해 볼게요. 엄청난 얘기를 했어. 일단 돌려봐야지. 뭐라고 나오나.
화산 중봉기는 무음으로 했어요. 진짜요? 아. 자, 화산 중봉기는 무음으로 필기만 보고 알아내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야. 자, 요번에는 필기와 음성이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이제 체험하게 이제 음성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바깥 이야기 봅니다. 송사 모티프를 가진 것이고 바깥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했냐면 시골 부자가 있었죠? 시골 부자가 있는데 그놈이 찾아옵니다. 그놈이 찾아와. 그놈이라고 칭한 거에서 봤을 때 이미 부정적인 건 느낌이 오죠. 얘는 먼 친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먼 친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김씨면 얘도 김씨야. 언젠간 올라가다 보면 만나겠지. 뭐 이런 거야. 생전 처음 보는 놈입니다. 와서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합니다. 절반이나. 왜요? 우린 친척이니까요. 이러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를 해주시고 있군요. 그러면 이놈이 일단 나쁜 놈이네. 너무 황당해 하니까 사람들이 시골 부자한테 얘기합니다. 시골 부자는 부자인데 옹색하고 인색한 놈이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남을 좀 도와주고 이래요. 아니 시골 부자요, 저런 놈은요 소송을 걸어서 한번 죽여버려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죠, 제가 하나에 가서 소송을 해야겠네요. 소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원을 찾아서 소송을 거는데 얘는 어떤 놈이냐면 허랑무도합니다. 예의란 개뿔 아무것도 없는 허랑무도한 인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유 사방은 동서남북, 그 다음 유는 떠돌다 살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떠돌면서 사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요. 시속 물정에 밝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놈이 관원에게 뭘 줘요? 그렇죠. 뇌물과 청탁을 하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뇌물과 청탁이니까 관원은 부정적이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나눠. 왜요? 친척이잖아. 부당한 판결을 내려요. 지금 내가 부당함을 얘기하면 이놈한테 마저 뒤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 한다? 우화를 통한 뭐 했죠? 비판을 할 겁니다. 그게 뭐지? 안 이야기. 자, 안 이야기는 꾀꼬리가 있고요. 꾀꼴. 그 다음은 뭐야? 노래를 뻐꾹 하는 뻐꾹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따옥 노래를 또 못하는 따옥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하지? 노래 대결을 합니다. 노래 대결을 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꾀꼬리 아니면 뻐꾹입니다. 근데 따오기가 너무 우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1등 한다고. 그래서 그럼 황새한테 물어보자 라고 해요. 그래서 황새한테 물어보죠. 누가 봐도 못하는 따오기는 어떻게 써? 얘한테 뭘 먹여요? 뇌물과 청탁을 하겠죠. 그렇다면 따오기 세모죠. 얘기 들으면서 그놈 귀가 간질간질. 황새 얘기를 들으면서 관원이 귀가 간질간질 하겠죠. 그러고 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꾀꼬리가 너무 잘하죠. 근데 부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얼마나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돈을 받았으니까 얘한테 승소를 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꾀꼬리는 노래는 잘했는데 너무 슬퍼. 뭐 이런 식으로. 뻐꾸기는 넌 노래는 잘했는데 너무 근심이 많어. 근심 있는 노래를 근심 있게 불렀으면 잘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따오기는 따옥 불러요. 들어도 듣기가 싫거든요. 야, 이 새끼 너 남자답다 노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판결을 해서 해요. 그러면서 이게 시골 부자가 요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요걸 섞어서만 합니다. 이 따오기처럼 뇌물과 청탁 준 새끼 목을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어떻게 써요? 쓱 도망가죠? 이런 부당한 판결을 내린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관원도 머쓱머쓱 이거네요. 이거 제목은? 그렇죠. 황새 결송이었네요. 결송이 하나 실렸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 더 시간이 없어서 이건 못하겠다. 우화를 통한 비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화를 담은 송사소설이 수안에 또 실렸네요. 뭐가 실렸어요?
수완에 실린 거. 수완에 우화 송사소설. 우화 동물이 나온 송사소설이 하나 실렸어요. 뭐가 실렸어? 그렇죠. 쥐 나오는 서동 지전 또는 서동 쥐전이 해당되겠지. 그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나이 싸움하는 그것도 참고로 모두 알아야 돼. 이 수완에서 참고해야 할 게 있는데 나이 싸움. 쟁년형 소설. 쟁년은 싸운다. 쟁투쟁 나이 싸움하는 거. 뭐 있어 이거? 그렇죠. 두껍전. 두껍전 같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두껍전은 1대1로 막 여우가 두꺼비를 막 쪽팔리게 하려고 막 질문을 하죠. 하지만 두꺼비가 다 헤쳐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슷한 작품 하나 알려줬어. 뭐?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써요? 질문이 오면 다 헤쳐나가죠. 나이 많은 사람이 뭐냐? 책만 읽은 사람이지. 뭐 이런 거. 누구죠? 민홍전. 기억나시죠? 그거 같이 연결해야 돼. 또 기억 안 나면 어떻게 써? 유튜브 돌려봐야지. 아까 화산 중봉기에는 소리가 안 나가도 다 보면 다 알겠지 애들이? 뭘 끄떡끄떡해 니기. 중간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